이렇게 쭉 하면 되나요?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 어, 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략하게 아마 여기 또 이원 교수님 계셔서 다들 행성 경계층 많이들 이렇게 그 수업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행성 경계층, 일단 우리가 행성 경계층 모수화를 하기 때문에 행성 경계층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특히 이제 모수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 모양에서 이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워프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게 될 뭐 대기 모형들에서 사용되는 이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 스킨들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되게 이제 행성 경계층은 아마 이제 그 미기상학이나 이쪽 들으신 친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대기 중에서도 가장 하층인 이 대륙권에서도 이제 제일 하층에 위치한 이제 층이죠.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제 배울 스케일웨어 피직스에서 다음 주에 이제 배울 약간 그 스케일웨어 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룰 텐데, 그래서 이 스케일이 이 PBL의 스케일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PBL 스케일은 이렇게 되게 스테이블한 낮 시간대에 이게 경계층 같은 경우는 거의 미터 스케일까지도 이렇게 되게 얕기도 하고요. 이제 낮 시간대 이런 언스테이블한 컨디션에서는 킬로미터 스케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이 PBL이 이 지구 가장 이 대륙권 하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지구의 지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건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서피스 폴싱 우리가 이제 지구의 서피스의 존재로 인해서 있게 되는 폴싱 등이 있죠. 이제 모멘텀으로 따지면 서피스 프릭션이 있겠고요. 이제 힐링으로 이제 서멀하게 따지면 서피스 힐링이 있겠고, 이제 모이스처 쪽에서는 이베포레이션, 그리고 터레인과 같은 이런 서피스 폴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타임 스케일, 영향받는 타임 스케일이 한 시간 혹은 그 내의 타임 스케일로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 PBL이 다른 그 상층에 있는 층과는 다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다이니얼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일변화를 가지다는 게 이제 PBL, 특히 이 일교차 큰 이 랜드 위에서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피겨에서도 이제 보시는 거 이제 템페러처 다이니얼 사이클을 이제 4일에 거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서피스 거의 그라운드 가까운 이 서피스에서 이런 큰 다이니얼 사이클, 근데 이제 PBL 탑 위에 벌써 이제 1100m밖에 안 되는데 다이니얼 사이클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인트는 이제 PBL의 그 중요한 특징이 다이니얼 베리에이션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이 PBL의 스케일이 1에 대해서 또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니얼 베리에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대기 모형에서 이 PBL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왜 다이니얼 베리에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 현상들, 예를 들면 강수에도 다이니얼 베리에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에어 폴루턴트 디스퍼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니얼 베리에이션이 있죠. 결국 그런 일변화와 관련된 되게 많은 기상 현상들이 결국 이 대기 경계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계층은 대기에서도 굉장히 낮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 경계층에 그러면 에서 일변화를 결국 잘 모의하기 위해서는 그 일변화를 일으키는 그 현상을 잘 모의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서피스의 이렇게 대기 경계청의 일변화의 가장 큰 그 드라이빙 포스는 결국 레디에이션이죠. 이제 레디에이션이 서피스를 쿨링을 하고 워밍을 함에 따라서 워밍을 하게 되고, 그런 따뜻해지고 차가워진 이 서페이스 폴싱이 이 결국은
터뷸런스에 의해서 이 PBL 안으로 이렇게 트랜스포트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PBL을 잘 모의한다는 것은 이 주어진 서피스 폴싱에 대해서 터뷸런스를 잘 모사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여기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모델링 그룹에 따라서 터뷸런스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결국 이 터뷸런스가 하는 역할이 이 대기층에서의 서피스의 폴싱을 대기층으로 수송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뭐 버리컬 트랜스포트 혹은 버리컬 믹싱 그리고 디퓨전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델링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남으면 다 이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터뷸런스에 의한 트랜스포트를 잘 모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뷸런스 결국 이 대기 경계층에서는 이 터뷸런스의 소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모의를 해야 되는데, 이 대기 경계층에서 이 터뷸런스를 만들어내는 그 소스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뷰안시, 그러니까 부력에 의한, 그래서 열적으로 드리븐된 터뷸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윈드시어, 즉 이래 미케니컬하게 드리븐된 이런 터뷸런스가 있는데요. 이 아래 피겨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래 피겨가 보시는 것처럼 이 경계층의 다이니얼 사이클을 일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밤 시간에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서피스가 쿨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류 활동이 이 터뷸런스가 이렇게 터뷸런스가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층이 굉장히 낮은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있다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 서피스 힐링에 의해서 결국 서페이스 힐링, 즉 이 부력에 의해서 터뷸런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특히 이 열적으로 발생한 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서피스 히팅에서 되게 수직적으로 강하게 업드래프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양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업드래프트의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다운드래프트가 이런 식으로 다운드래프트가 컴펜세이션 하기 위한 다운드래프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 시간대에 이 서멀하게 드리븐된 터뷸런스 같은 경우 굉장히 수직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특징을 보이고요. 또 이제 서피스의 힐링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난류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 이 바운드 레이어도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서피스의 힐링과,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상층은 프리 앰모스피어, 굉장히 스테이블한 프리 앰모스피어로 이렇게 프리 앰모스피어와 그리고 그 캐핑 인번적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인벌전 랭스가 얼마나 세느냐, 그리고 서피스 헤이팅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밸런스에 의해서 이 바운드 레이어가 이제 디벨롭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피스 힐링이 이제 밤 시간에 대해서 없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이 뷰안시 드리븐된 터뷸런스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대신 이 윈드시어에 의한 미케니컬리 드리븐된 이제 터뷸런스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페이스는 항상 이 윈드 스피드가 서피스에서는 항상 제로이기 때문에 이 서페이스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윈드 시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윈드 시어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이 연두색 화살표와 같이 터뷸런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터뷸런스 같은 경우, 이 윈드 시어에 의해서 발생된 터뷸런스 같은 경우는 이 뷰안시에 발생된 경우보다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수직적으로의 이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훨씬 낮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더 난류 활동이 많이 이렇게 약해진 그런 상태의 이런 스테이블한 바운더리 레이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서는 이런 주어진 서피스 폴싱에 대해서 낮 시간대는 이 서멀리 드리븐된 이 컨벡션에 대한 바운더리 터뷸런스의 역할을 모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낮 시간대에는 밤 시간대에는 이 윈드시어에 의한 터뷸런스의 역할을 모의를 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뒤에 보여줄 이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 하는 역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PBL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다이니럴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결국 그 다이니럴 베리에이션은 대기에서 이 터뷸런스에 의한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서피스의 다이니럴 베리에이션이 대기로 전달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소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일변화에 따라서 이 그 경계층에서 중요한 이 캐릭터리스틱 스케일이 1m 정도의 스케일에서 킬로미터 스케일로 변화한다는 걸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케일은 오늘 말씀드린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이 난류 혹은 경계층의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의 그리드 사이즈보다 훨씬 작다는 거를 가정을 한 이런 경우의 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밑에 그림에서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빨간색이나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난류에 의한 이런 다양한 이 어떤 예를 들면 서피스 히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이제 난류를 모상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 그리드 사이즈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운더리 레이어의 스케일보다 훨씬 클 경우에는 요 한 그리드 박스 안에 되게 다양한 어떤 예를 들면은 뭐 20와트 per 미터 스퀘어 아니면 뭐 200와트 per 미터 스퀘어 등 어떤 주어진 폴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케일의 다양한 종류의 이런 터뷸런스들이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크기 때문에 결국 이 트레디션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되게 모델 그리드 사이즈가 큰 경우에서의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 어떤 폴싱이 주어졌을 때 한 그리드 박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난류가 이제 난류가 미치는 영향을 모사를 이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에는 이 모델 격자가 훨씬 작거든요. 모델 격자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되게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터뷸런스 중에서 특정한 아이들만 이 모델 그리드 박스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랑 조금 이제 PBL 모사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 이런 충분히 바운더리 레이어 스케일보다 충분히 큰 그리드 사이즈를 가정한 것에 대한 이제 파라메터라이제이션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설명한 그 PBL 모수와의 역할에 대해서나 뭐 PBL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말하니까 자꾸 꼬여서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네, 혀가 이제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PBL 특징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PBL 대기 모형에서의 행성 경계층 PBL 모수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PBL 모수화는 이제 그리드 박스 안에 있는 악역자 규모 서브그리드 스케일의 결국은 터뷸런스에 대한 모수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이제 그래서 이제 터뷸런스에 대한 파라메터라이제이션 때문에 이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의 이제 이케이션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어떤 베리어블, 예를 들면 C가 윈드나 버리컬 벨로시티나 윈드나 아니면 이런 템퍼러처, 모이스처와 같은 어떤 베리어블이 이제 모델 그리드 박스 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펄터베이션으로 이제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이제 대기의 어떤 뭐 모멘텀이든 어떤 베리어블이든 간에 따라서 그 가버닝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 어드벡션 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죠. 대기에서 이제 뭐 그게 모이스처든 템퍼러처든 윈드이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가버닝 스케에서도 이 이제 어드벡션 텀은 이제 가버닝 이퀘이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모델에서는 아마 이거는 아마 앞에서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 모델에서는 이 실제 베리어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드에서 리졸브 되는 요 바로 표현되는 그리드에서 리졸브 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모델에서는 프레딕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버닝 이퀘이션을 이제 모델에서 리졸브 되는 톰과 이 프라임, 즉 리졸브 되지 않는 프라임으로 나눈 후에 요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뉴메리컬 모델에서 실제로 프로젝트하는 이 그리드 박스 민 값에 대한 이런 가버닝 이퀘이션에서 요 어드벡션 텀이 이렇게 두 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 표현되는 값들은 우리가 모델에서 리졸브 되는 거기 때문에 모델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은 이 어드벡션 텀이 리졸브 되는 그 그리드 스케일의 어드벡션에 의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 프라임으로만 이루어진 이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모델에서 리졸브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텀을 우리가 이제 파라메터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요게 이 프라임 텀은 사실 모델에서 리졸브 되지 않는 어떤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요. PBL에서는 요 리졸브 되지 않는 게 이제 PBL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뷸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 라제디 시뮬레이션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이퀘이션을 다시 이제 가지고 오면은 이제 PBL 이게 결국은 이 모델 프레딕션의 모델의 어떤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에서 이제 터뷸런스에 의한 효과는 바로 요 3D 트랜스포트 언리졸브드 된 터뷸런스에 의한 3D 트랜스포트 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경계층에서의 중요한 특징 그리고 경계층에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 이 버리칼 예를 들면 경계층 그 하층에서 서피스에서 그 경계층에서의 버리칼 쪽으로의 변화가 호라이존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호라이존탈 호모지니티를 결국은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호라이존탈리 호모지니티를 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버티칼 수직으로의 변화가 이제 수평으로의 난류에 의한 수평 변화보다 훨씬 크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텀에서 3D 트랜스포트에서 수평 부분은 사라지고 결국은 이 텀 하나만 남게 되는데요. 이게 가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H가 결국 버리칼 스테일이 PBL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L 하이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리고 이 호라이존탈 스케일은 결국은 아까 그 그리드 사이즈가 되거든요. 잠시 앞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 트래디셔널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이 그리드 사이즈가 이 PBL의 스케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호라이존탈 호모지니티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PBL에서의 터뷸런스에 의한 이 이퀘이션은 이 1D 트랜스포트 이퀘이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모든 물리 과정 중에서 이퀘이션이 제일 간단합니다. 결국 요 이퀘이션 하나를 푸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1D 트랜스포트 텀 그 중에서도 요 W 프라임 C 프라임 그러니까 어떤 프라임 퀀티티에 대해서 이 버리칼 플럭스의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그레디언트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이 버리칼 플럭스 그리고 이 버리칼 플럭스의 버리칼 디스트리뷰션을 결국 결정하는 게 이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래 노트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버리컬 플럭스랑 그 버리컬 플럭스의 그레디언트를 차이를 조금 강조하려고 여기다가 다시 피겨를 넣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 PBL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이퀘이션에서 이 C가 예를 들면은 페라 템퍼러처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어떤 모델에서 어떤 K-1층과 그 층 위에 K층에서의 버리컬 힙 플럭스가 0.2 켈빈파 미터 퍼 스퀘어로 두 레벨 다 같다고 하면은 2층에서는 둘 다 버리컬 힙 플럭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들어온 만큼 나가기 때문에 이 2층에서의 힐링이나 쿨링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가 있다고 해도 이 그레디언트가 없으면 이제 힐링이나 쿨링이 없게 되죠. 반대로 굉장히 버리컬 플럭스 자체는 이 경우보다 약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아래층에서는 0.15 정도의 플럭스가 올라오는데 나가는 것은 0.1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플럭스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요 층에서는 히팅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이 플럭스에 대한 플럭스와 그 플럭스 그레디언트에 대한 좀 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요 버리컬 플럭스의 버리컬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건 버리컬 힙 플럭스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 예를 들면 플럭스 프로파일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이 버리컬 힙 플럭스 프로파일인데요. 이제 컨벡티브 PBL에서의 굉장히 티피컬한 버리컬 힙 플럭스 프로파일인 거예요. 보시면 이제 서피스에서 우리가 컨벡티브 바운더리에서는 서피스 힐링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이 한 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서피스에서 이제 힐링이 있기 때문에 서피스에서의 플럭스가 아래에서 올라가는 플럭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럭스가 이제 플럭스가 제일 맥시멈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이 관련지어서 이 세타 프로파일, 포텐셜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밟게 되면은 이제 낮 시간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가 힐링이 있기 때문에 서피스가 대기층보다 서피스가 더 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히팅이 서피스에서 파지티브 플럭스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플럭스 프로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되게 티피컬한 플럭스 프로파일이 이 서피스에서 맥시멈을 갖고 거의 리니어하게 이 PBL 탑까지 이제 감소를 하는 이런 보통 플럭스 프로파일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세타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템퍼러처 PBL의 힐링과 쿨링은 이 버리컬 이 이퀘이션에 의하면은 이 티피컬한 컨벡티브 바운더리에 의해서 이 항이 0보다 크게 되고 결국은 세타가 힐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더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서피스가 더 웜하기 때문에 이 대기층이 서피스 히팅에 의해서 계속 웜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럭스 프로파일과 이렇게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플럭스 힙 플럭스 프로파일에서 보시면 이렇게 힙 플럭스가 네거티브가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엔트레인먼트 존이라고 불리는 데인데요. 여기서는 아마 여기 이런 믹스드 레이어의 한 탑쯤에서 이 인벌전이 있는 한 요 정도가 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피스 히팅이 이래서 이렇게 믹싱이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 상층까지 올고 나서 아래층에 있는 게 상층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이 프리 앰모스피어에 있는 템퍼러처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프리 앰모스피어가 항상 PBL보다 웜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난류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프리앰모스피어에서는 이 프리앰모스피어는 자기보다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서 올라오게 되고 PBL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뜨거운 공기를 프리 앰모스피어에서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엔트레인먼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엔트레인먼트 층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엔트레인먼트에 의해서 여기 이 대기 같은 경우에는 워밍이 PBL 같은 경우에는 워밍이 그리고 PBL 탑 위에 프리애트모스피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이퀘이션에 따르면은 웜한 공기가 내려가고 차가운 공기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쿨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이 버티컬 힙 플럭스가 결국 PBL 스킴이 어떻게 플럭스를 계산하는 플럭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대기 모형의 템퍼러처 프로파일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피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버티컬 모멘텀 플럭스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M이 윈드 스피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앞에는 컨벡티브 경우였고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블 바운더리예요. 서피스 힐링에 의한 난류는 없고 거의 미케니컬하게 드리븐된 이런 윈드 시어에 있는 난류가 주로 발생을 하는 이런 밤 시간대 윈드 프로파일인데요. 여기 이제 윈드 프로파일 거기에 해당하는 모멘텀 플럭스 프로파일. 여기서도 이제 이거 다른 선들은 다 무시하고 요 검은 선 하나만 조금 봐주시면은 서페이스는 이제 모멘텀에서는 서페이스 폴싱이 결국 서페이스 프릭션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서페이스는 모멘텀을 드래그하는 그러니까 윈드를 줄이는 영향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플럭스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항상 네, 하게 되죠. 그리고 서피스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그 드래그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윈드 프로파기를 보게 되면은 믹싱이 만약에 서피스 프릭션이 없다면 그럼 이 지오스트로픽 윈드만 유지가 된다면은 모멘텀이 이런 영향을 보일 텐데 이 서피스의 존재로 인해서 이런 모멘텀 플럭스가 생기게 되고 서페이스의 존재에 의해서 이 윈드시어에 모멘텀 플러스가 생기게 되고 이 프로파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민 윈드는 감소하는 그래서 이 지오스트로픽 윈드에 부해서 이렇게 PBL에서의 터뷸런스의 믹싱에 의해서 이제 윈드가 감소를 하는 이런 프로파일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피겨가 결국은 PBL에서 계산하는 이런 플럭스가 민 프로파일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템퍼러처랑 이제 윈드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버티컬 트랜스포트를 계산을 한다고 했죠. 요 텀을 결국 계산을 하는 게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인데 제가 이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이제 PBL에서는 요 프라임이 이제 터뷸런스에 의한 그런 버티컬 트랜스포트인데 사실 이 버티컬 트랜스포트가 PBL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마 앞에서 배우셨을 그리고 뒤에서 배울 다른 물리 과정에도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요 왼쪽이 아까 예를 들면 서피스 컨벡션 같은 거에 의한 이런 되게 조직적인 강한 업드래프트나 아니면 좀 더 큰 터뷸런트 에디와 관련된 이런 버티컬 트랜스포트 요 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L에서는 터뷸런스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딥 컨벡션이라던가 어떤 얕은 클라우드에서 쉘로우 컨벡션 그리고 완전 아주 상층에서는 그래비티 웨이브 드래그까지 결국 요 더블 프라임 세라 프라임의 이 버티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생기는 텀들이 이제 PBL 말고도 다른 텀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이 많은 텀들 버티컬 트랜스포트 중에서 이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 계산하는 건 바로 여기 PBL에서 이제 터뷸런스에 의한 이 믹싱과 그 외에 굉장히 작은 스케일 에리아에 의한 여기 이 왼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우드나 이런 좀 조직적이고 큰 구조들에 의한 이제 더블 프라임 C 프라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작은 난류는 전체 denge에 의해서 사실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PBL 안에서의 큰 조직에 의한 믹싱 플러스 전체 대기에서의 이 스몰 에디아에 의한 이 버티컬 트랜스포트도 계산을 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다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약간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의 간단한 이 역할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지? 네,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상호 작용이 잘 안 돼서 네.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혹시 버티컬 모먼텀 플럭스 그 페이지에 네. 위에 그 엔트레인먼트 존에서 나타나는 그 꺾이는 거는 아까 그 버티컬 힙 플럭스에선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서 모먼텀에서는 그 위에 그 엔트레인먼트 존에서 왜 거기도 줄어들죠? 그게 모먼텀이? 힙의 탑에서? 여기 이게 그 모멘텀이 줄어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거기요. 거기. 네, 네. 여기 말씀하신 네. 그게 여기 그러니까 이 템퍼러처랑은 다른 게 사실 서피스 어떻게 보면 이게 템퍼러처랑 다른 게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 서피스가 이 드래그 포스로만 사실 존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믹싱을 계속 그러니까 믹싱을 되면 될수록 사실 이게 계속 윈드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지에 네. 대한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은 믹스드 레이어가 있고 여기에 인벌전이 있게 돼서 사실 여기는 터뷸런스 믹싱이 엔트리먼트 그러니까 터뷸런스 믹싱이 터뷸런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활동이 이 막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억제되는 사실 층이잖아요. 근데 그 억제되는 거를 터뷸런스가 계속 이렇게 뚫고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 여기도 결국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층 내에서는 이 믹스드 레이 서피스와 이 믹스드 레이어에서는 이 강한 믹싱에 의해서 거의 일정한 네. 계속 이렇게 컨스턴트한 이런 믹싱이 되는 믹스 레이어를 보이지만 이게 이제 그 위에 상층에서는 감소는 하지만 이렇게 그 터뷸런스 믹싱이 이 믹스 레이어처럼 이렇게 큰 구조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 엔트레인먼트 존에서 윈드가 조금 이렇게 급작하게 증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난류가 약했으면 아마 조금 이게 스무스했던 그레디언트가 요 믹스드 레이어에서 이렇게 네. 그레디언트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이렇게 하면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멘텀인 경우에 밑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이제 서피스가 드래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고 그 그쵸, 그쵸. PBL 탑에서 줄어드는 거는 PBL과 그 프리 앰모스피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네, 여기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줄어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믹스드 레이어 이제 터뷸런스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서피스 근처라서 이제 드래그에 대해서 감소를 하는 거고 이 믹스드 레이어에서는 이제 터뷸런스의 그 전반적으로 크게 섞어주는 그 강한 난류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혼합층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드래그가 그러니까 그 믹싱에 의해서 결국은 아래층에서 올라온 애들은 다 네. 모멘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처럼 터뷸런스가 강하지 않고 그 프리애트모스피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한 하층에서처럼 이렇게 강하게 확 믹싱이 돼서 이렇게 모멘텀이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제 그 난류가의 활동이 거의 없어지는 지점에서는 이제 지오스트로픽 윈드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제 질문 없으시면 잠깐 그 힘드실 것 같아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5분 뒤에 네. 연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앞서서 이제 PBL이랑 그리고 PBL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PBL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스킴들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마 PBL 파라메터 이제 대기 모형 쓰시고 특히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쓰실 분들은 되게 이 오더 오브 클로저를 제가 썼는데 뭐 퍼스트 오더 스킴, 뭐 세컨드 오더 스킴 이런 몇 차 오더, 몇 차 스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PBL 스킴 중에 분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컬 스킴, 룬로컬 스킴 이런 PBL 스킴 이런 말씀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들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대기 모형을 쓰시거나 할 때 조금 그 결과를 해석하거나 이럴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 이제 스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이제 이 서브그리드 스케일 이 리졸브 되지 않는 버티컬 플럭스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퍼스트 오더 오브 클로저, 퍼스트 오더 스킴, 1.5 오더 스킴, 그리고 세컨드 오더 스킴 이런 게 뭐냐라고 해서 이 오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결국 이 터뷸런스 모멘트의 오더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그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기 모양에서 보면은 어떤 프로그노스틱 베리어블을 그리드 민이나 아니면 그 충분히 터뷸런스 충분히 큰 그런 격자 사이드에 대해서 그 민값 플러스 프라임 이 퍼러베이션으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퍼러베이션을 평균을 하면은 이제 0이 되게 되고요. 이제 퍼스트 모멘트라고 이제 터뷸런스 입장에서 터뷸런스의 퍼스트 모멘트라고 하면은 요 바로 이 민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세컨드 오더는 모멘트는 세컨드 오더 터뷸런스의 세컨드 오더 모멘트는 뭐냐? 결국 이런 두 가지 베리어블이 있죠. 이제 근데 얘를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 베리어블을 예를 들어 곱한 것에 예를 들면 WC에 이 에버리지를 한다고 치면은 요 텀을 다시 제가 여기 이거는 에러가 있는데 여기 W랑 C에는 이제 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올리는 다시 사항을 교수님 통해서 다시 전달을 할게요. 예, 여기가 W 바여야 되고요. 여기가 C도 이 위에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WC의 이 값들을 이제 값들을 이거 이제 하나에 대한 평균이었고요. 두 개 곱을 이제 평균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민을 평균한 거 플러스 프라임을 이제 두 가지 프라임의 두 개가 곱한 것의 평균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컨드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W 프라임, C 프라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W 프라임의 제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C 프라임의 제곱의 이런 평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버티컬 플럭스는 이 세컨드 모멘트 중에 하나죠. 이게 터뷸런스 모멘트의 이제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퍼스트 오더 스킴, 세컨드 오더 스킴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 W 프라임, C 프라임 어떤 버티컬 플럭스를 계산하는데 이 버티컬 플럭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 오더 모멘트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퍼스트 오더 스킴, 그럼 퍼스트 오더 클로저 스킴은 요 세컨드 오더 모멘텀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퀘이션이 이런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세컨드 오더 모멘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트 오더 모멘트 값, 요 값들 뭐 U 프라임, V 프라임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에서 리졸브가 되는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요 민컵티티 이 퍼스트 오더 모멘트들로 요 세컨드 오더를 표현을 하는 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일하게 이 이퀘이션에서 언노운 베리어블이었던 이 텀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리어블로 이제 이퀘이션을 닫게 되죠. 그래서 이게 클로저인데요. 그래서 이게 퍼스트 오더 클로저 스킴이 되고요. 세컨드 오더 클로저 스킴이 뭐냐? 요 세컨드 오더 모멘트를 이렇게 퍼스트 오더 모멘트로 표현해서 닫아버리는 대신에 요 이퀘이션을 직접적으로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을 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제가 근데 요 이퀘이션을 사실 디라이브를 하면은요. 아까 여기서 이 이퀘이션 이렇게 세컨드 오더 모멘트 디라이브를 했듯이 서드 오더 모멘트에 대해서도 이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요. 결국 이번에는 이 세컨드 오더 모멘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이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이퀘이션 이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 퍼스트 오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세컨드 오더 모멘트가 나왔을지 이 세컨드 오더 모멘트에 대한 이퀘이션을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서드 오더 그러니까 결국 프라임이 세 개로 이루어진 서드 오더 모멘트의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터뷸런스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만약에 이 서드 오더 모멘트의 이퀘이션을 다시 풀면은 이제 오른쪽 강에는 이제 폴스 오더 모멘트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컨드 오더 스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세컨드 오더 모멘트의 프로그노스틱을 세컨드 오더까지 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서드 모먼트를 이 세컨드 오더랑 퍼스트 오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퀘이션을 닫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스트 오더 모멘트라고 하는 퍼스트 오더 클로저 스킴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은 우리가 보통 대기 모형에서 트는 것처럼 퍼스트 오더 이 민값까지 그리고 세컨드 오더는 이제 퍼스트 오더 모델로 닫아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세컨드 오더 클로저까지 하면은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을 세컨드 오더까지 계산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앞으로 뒤에 좀 말씀드리는데 1.5 사실 원앤어 할프 오더 클로저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이 세컨드 오더 모멘트가 사실 보면 여기 W 프라임 C 프라임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가버니 이퀘이션 대기 모형을 생각해 보면 이 C 프라임이 U 프라임, V 프라임, W 프라임, 세라 프라임, Q 프라임에서 이 세컨드 모멘트가 굉장히 많은 모멘트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많은 세컨드 오더 모멘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BL에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터뷸런트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그 난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만 프로그노스틱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세컨드 오더 모먼트는 이 퍼스트 오더 모먼트처럼 프로그노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파라메터라이제이션 해버리는 그런 스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컨드 오더 모멘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프로그노스티케이션을 쓰기 때문에 퍼스트 오더랑 세컨드 오더의 사이인 그래서 1.5 오더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 퍼스트 오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PBL 스킨 분류하는 방법에서 이제 오더 오브 클로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러면은 이제 퍼스트 오더 스킨 그리고 세컨드 오더 스킨에서 결국 이 플럭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결국 이 플럭스를 표현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그리고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디 디퓨지비티 모델이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퓨지비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레디언트와의 디퓨지비티의 어떤 이런 곱으로 이 플럭스를 나타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운 그레디언트 에디 디퓨지비티 모델 혹은 다운 그레디트 믹싱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PBL이나 뭐 PBL 안에서 어떤 예를 들면 뭐 오염물질이라든지 하는 프로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난류에 의해서 믹싱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이 그레디언트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난류에 의해서 믹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다운 그레디언트 믹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결국 이 포뮬러거든요. 에디 디퓨지비티 모델인데,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 플럭스를 결국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 내가 그레디언트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난류에 의해서 이 믹스 그레디언트가 크면 클수록 난류에 의해서 이 믹싱이 더 크게 일어나게 더 줄어들 그레디언트가 많기 때문에 플럭스가 클 때고요. 또 하나가 이 에디 디퓨지비티인데요. 똑같은 그레디언트여도 이 에디 디퓨지비티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플럭스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버티컬 에디 디퓨지비티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컬을 다루기 때문에 PBS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이제 버티컬 디퓨지비티인데요. 이건 결국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은 스킴이 있는데 결국 공통적으로 자세히 그 포뮬러를 들어보면은 어떤 뭐 코에피션트 거기에다가 어떤 벨로시티 스케일 곱하기 랭스 스케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난류랑 관련을 지어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터뷸런스가 세면 셀수록 그럼 터뷸런스 벨로시티 스케일이 강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믹싱이 같은 그레디언트에서도 더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디퓨지비티를 크게 해 주고 혹은 어떤 똑같은 터뷸런스 벨로시티 스케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 터뷸런스 랭스 스케일 그러니까 터뷸런스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서피스 근처에서는 서피스에 의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바닥이 이 에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터뷸런스에 막혀 있기 때문에 랭스 스케일이 작겠죠. 반면에 이런 예를 들면 대기의 이런 PBL의 중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피스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은 똑같은 이런 스케일을 가진 터뷸런스여도 훨씬 더 멀리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터뷸런스가 얼마나 멀리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이 얼마나 믹싱이 될지를 결정을 이렇게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부분의 PBL 스킴이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 에디 디퓨지비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포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터뷸런트 벨로시티 스케일과 랭스 스케일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컨벡티브 이거는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컨벡티브 바운더리 낮 시간대에 서피스 힐팅에 의해서 이제 큰 난류가 발생을 하는 이 낮 시간대 바운더리 레이어의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건지 이 터뷸런스의 스트렝스, 이 벨로시티 스케일은 서피스 힐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스트렝스가 강해지겠죠. 이거 뒤에 아마 퀴즈에서도 그 포뮬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서피스 힐링이 강하면은 이 벨로시티 스케일이 강해지기 때문에 요 컨벡티브 바운더리에서 예를 들면은 요 벨로시티 스케일이 이런 서피스의 힛 플럭스의 펑션으로 예를 들면 비례하는 식으로 이렇게 파라메터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스테이블 바운더리 레이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피스가 쿨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피스의 힛 플럭스에 의한 터뷸런스는 없게 되고요. 대신 이 윈드 시어가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서피스에서 드래그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난류가 얼마나 세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어 드리븐된 터뷸런스 믹싱 같은 경우는 이 벨로시티 스케일이 윈드 시어에 비례를 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아까 앞에서 되게 이제 되게 PBL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중요한 게 이런 일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일변화에 따른 터뷸런스 메커니즘을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벨로시티 스케일, 그 랭스 스케일을 통해서 이런 일변화 등등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실제 있는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 스킴의 이런 실제 이제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스킴의 예시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퍼스트 오더 클로저 스킴은 이제 퍼스트 오더 클로저 스킴에서 이제 에디 디퓨지비티 모델에서 이제 아까 랭스 이렇게 디퓨지비티가 이렇게 경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PBL 스킴 중에 워프 모형 쓰시는 분들이 이제 YS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 스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K 프로파일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퍼스트 오더 스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종류 중에 하나
이 K 프로파일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YSPBR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K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이 K 프로파일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이제 버티컬 디퓨즈의 쉐이프를 프로파일로 이렇게 쉐이프를 프리스크라이브를 했어요. 이거 뒤에 이제 퀴즈에 이제 나올 내용인데, 그래서 이 쉐이프를 미리 어떤 형태를 버티컬 디퓨지비티가 가질 것인지 쉐이프를 이렇게 프리스크라이브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코에피션트의 벨로시티 스케일 그리고 어떤 랭스 스케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제가 이게 여기다가 물음표를 쳐놓은 이유는 이게 YS PBR 스킨 같은 경우는 이 텀을 보면 이 G 곱하기 1 마이너스 PBR 하이트 분의 G의 P 요 텀이 스케일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 텀은 유닛이었고요. 여기는 미터기 때문에 스케일은 이 랭스의 유닛을 가져요. 그래서 랭스를 이 이퀘이션에 따르면 벨로시티 스케일, 랭스 스케일이긴 한데 YSG PBL 스킴에서는 이 텀을 직접적으로 랭스 스케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구분을 하기 위해 여기 물음표를 써놨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렇지만 그렇죠. 이런 포뮬라에 이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많이 사용되는 이 기본적인 포뮬라에 맞추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벨로시티 스케일이고 결국 랭스 스케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벨로시티 스케일은 뒤에 이제 퀴즈 때 말씀드릴 거지만 서피스 히플럭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드 시어의 펑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랭스 스케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에 비례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서피스 근처에서는 이제 난류가 서피스에 의해서 그 크기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서피스랑 가까울수록 랭스 스케일이 작고 서피스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랭스 스케일이 약간 크게 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운드 레이어 하이트에 또 비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랭스 스케일이 서피스에서 얼마나 먼가 그리고 이제 PBL 하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PBL 하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난류가 좀 더 많이 높게까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PBL 하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랭스 스케일이 크고 서피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퍼스트 오더 스킴이었고요. 아까 1.5 오더 스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1.5 오더 스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스킴은 이 K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역시나 어떤 코에피션트, 벨로시티 스케일, 랭스 스케일로 계산을 하는데 이 코에피션트는 펑션 그 스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떤 스킴은 리차스 넘버를 사용을 해서 이제 리차스 넘버가 이제 언스테이블한 그 리지멜을 나타낼 경우에는 난류가 당연히 더 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디퓨지비티를 더 크게 해주고 리차스 넘버가 이제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요 코에피션트를 줄여주어서 이제 이 디퓨지비티를 낮아주는 이렇게 하는 스킴의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컨스탄트로 하는 스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K 터뷸런트 키네틱 에너지의 이 루트를 씌운 이 값이 TK의 루트가 이제 벨로시티 스케일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랭스 스케일이 이제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킨 같은 경우는 아까 세컨드 오모트가 되게 많다 그랬죠. U 프라임, W 프라임, 뭐 W 프라임, V 프라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세컨드 오더 웨는 중에서 이 TK 하나만 프레딕션 이퀘이션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1.5 오더 스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TK 스킴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 퍼스트 모먼트에 대한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에 플러스 이 TK 이퀘이션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TK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 벨로시티 스케일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PBL 스킨들 중에서 퍼스트 오더 그리고
이 AD 디퓨지비티 모델에서 어떻게 퍼스트 오더 모델 그리고 1.5 오더 모델 혹은 TK 오더 모델이 나뉘나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PBL 스킴을 나누는 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로컬 스킴이냐 논로컬 PBL 스킴이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로컬 논로컬 PBL 스킴에서는 요 AD 디퓨지비티 이 텀과는 상관없이 그 엑스트라로 붙는 요 텀의 톰과 관련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 PBL에서의 있는 두 가지 타입의 이제 버티컬 믹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아까 에디 디퓨지비티 이 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PBL에서의 포텐셜 템퍼러처 프로파일이에요. 서페이스에서 웜하고 믹스레이에서 잘 믹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인벌전을 거쳐서 프리앰모스피어와 인벌전에서 이제 프리앰모스피어에서는 PBL보다 이렇게 높은 템퍼러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에디에서 보면은 이런 스몰 스케일 에디들이 있고 이 컨벡티브 바운더리에서 보면은 이 서피스 힐링에 의한 되게 아까 이 업드래프트가 강하게 강하게 상층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생기는 수직적으로 굉장히 조직화된 터뷸런스 구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라지 에디라고 여기서는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되게 백그라운드에 작게 있는 스몰 에디가 있고 이 라지 에디가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아까 말씀드린 요 에디 디퓨지비티 모델, 요 빨간 텀이 없는 요 모델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 서페이스와 같이 이 서페이스에서와 같이 이렇게 템퍼러처 프로파일이 언스테이블한 프로파일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잘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디세라 디제다가 0보다 작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플럭스 텀이 0보다 커져서 이 플럭스를 잘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운 그레디언트 믹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 근데 PBL에서 보게 되면은요, 요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은 서페이스에서는 요 디세타 디지가 0보다 이렇게 언스트락을 나타나죠. 근데 바운더리 레이어의 그 중간에 웰 믹스된 이렇게 템퍼러처 잘 믹스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요 이퀘이션만 요 빨간 텀을 제외하고요. 요 에디 디퓨지비티만 생각을 하면은요. 그레디언트가 0이에요. 그 말은 플럭스가 0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믹스드 레이어에서는 그레디언트만 보게 되면 드는 그레디언트 자체는 0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믹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두 가지 타입의 믹싱, 이 다운 그레디언트 믹싱과 이걸 그래서 업그레디언트 믹싱이라고 불러요. 그레디언트가 없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요 상층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함에도 불구하고 이 라지 에디에 의해서 이 서피스에서 발생한 이 라지 에디에 의해서 여기까지도 요 이퀘이션에 의하면 그리고 요 스테이블 그레디언트에 의하면은 믹싱이 플럭스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어내야돼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라지 에디에 의해서 이 스테이블 층에서까지 이제 믹싱이 일어나게 돼서 이걸 이제 업그레디언트 혹은 카운터 그레디언트 믹싱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로컬 PBL 스킨 같은 경우는 요 언스테이블한 그래서 다운 그레디언트 믹싱을 계산하는 이 스몰 에디에 의한 다운 그레디언트 믹싱을 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업그레디언트 믹싱 이 라지 에디에 의해서 요 그레디언트와 비례하지 않게 나타나는 요 텀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논로컬 PBL 스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컬 PBL 스킴에서 이거를 깜빡했는데 로컬 PBL 스킴이라고 누르는 거는 결국 이 로컬 PBL 스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요 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AD에 의한 것만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스몰 AD는 결국 대기의 이런 템퍼러처나 이런 걸 로컬하게 믹싱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로컬하게 하는 반면에
요 라지에 대해서는 서피스에 있는 퀀티티가 업드래프트에서 강하게 PBL 탑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PBL 탑까지 강하게 일어나는. 잠시만요. 제가 혹시 이게 제 말이 들리나요? 제가 지금 네, 들립니다. 네, 지금 이어폰이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게 네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이 업드래프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에디 같은 경우는 서피스에 있는 게 PBL 탑까지 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믹싱이 로컬하게 일어나지가 않고 론 로컬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논 로컬 PBL 스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 로컬 스킴 같은 경우는 이런 로컬 스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로컬 스킴은 요 그레디언트에만 비례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추가점을 텀을 더해줌으로써 요 그레디언트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 레이어에서는 그레디언트가 0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럭스가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그 텀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논로컬 PBL 스킴입니다. 이 논로컬 PBL 스킴에는 거의 대부분의 PBL 스킴이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카운터 그레디언트 텀 혹은 그레디언트 어저스트먼트 텀을 사용하는 이런 간단한 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이 컨벡티브 바운더리에서 이 믹스 레이어에서 이 그레디언트가 0임에도 불구하고 믹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어드저스트를 해주죠. 어떤 추가적인 텀을 넣어줌으로써. 그래서 그레디언트 어드저스트먼트 혹은 카운터 그레디언트에 반한다고 해서 카운터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조금 약간 약간 바이어스 코렉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이 그레디언트를 조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반면 이 맥스 플럭스 파라메터라이제이션, 맥스 플러스 텀을 해서 이 논로컬 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에디디프 GPT에 추가적으로 어떤 맥스 플럭스 텀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논로컬 믹싱이라는 게 강한 업드래프트에 일어나는 믹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강한 업드래프트에 어떤 이 대기에서 바운더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업드래프트에 대한 퀀티티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한 후에 그에 대한 이제 맥스 플럭스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텀을 계산을 하게 돼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논로컬 PBL 스킴은 이 로컬 PBL 스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보완하는 이런 엑스트라 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1번 같은 네. 그 카운터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 감마 C는 보통 어떤 네, 제가 여기에 네. 이게 이 감마 C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이것도 네, 이거를 제가 이퀘이션을 다음 렉처에는 이퀘이션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이 감마 C라는 게 이 결국 업그레디언트 믹싱이라는 게 이 네, 라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논로컬 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지 에디를 발생시키는 발생 원인, 예를 들면은 그래서 서피스 힙 플럭스에 지금은 이제 거의 서피스 힙 플럭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감마 텀이 더 커지도록 그렇게 지금은 계산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래요? 잠시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잠시만요. 이게 혹시 교수님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네네.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지금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이게 블루투스가 다 돼서 네. 네, 노트북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제 말은 들리는데 여기서 제가 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잘 들리고.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결국은 그러니까 맥스 플럭스랑 여기서는 이제 맥스 플럭스 텀은 그 업드래프트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주기 위해 업드래프트의 퀀티티를
보수화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카운터 그레디언트 텀에서는 간단하게 이 텀을 서피스가 힐링이 강하고면 컨벡션이 강해서 업드래프트가 강해지기 때문에 거의 서피스 플럭스의 펑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를 조금 모식도를 이렇게 나타를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서는 이 일변화가 중요를 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낮 시간대, 밤 시간대 그리고 밤 시간대 믹싱을 모두 이제 모두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컨벡티브 PBL 그리고 낮 시간대 스테이블 PBL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청에서의 이런 프리앰모스피어에서 믹싱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 코르에서는 그 다이니얼 사이클을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컨벡티브 바운더리요 낮 시간대 같은 경우는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플럭스의 에디 디퓨지비티 그리고 논로컬 스키밍 같은 경우는 요 추가적인 이 텀이 들어가서 서피스 플럭스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이제 PBL 하이트 아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버리컬 플럭스가 에디 디퓨지비티 텀 에디 디퓨전 텀 플러스 어떤 논로컬 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과 보통 이 서피스 힙 플럭스로 이 플래그를 나눠서 서피스 힙 플럭스가 0보다 작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리차스 넘버 0보다 크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아까 이 에디 디퓨지비티 이 에디 디퓨지 텀만 계산하는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점에서 이 논로컬 텀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 에디 디퓨지비티 텀만을 사용해서 이제 믹싱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BL 하이트보다 높은 층에서도 이제 이 에디 디퓨지비티 텀을 사용을 해서 터뷸런스 믹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PBL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컨벡티브, 스테이블, 바운더리 레이어, 컨벡티브 바운더리 레이어, 그리고 프리 앰모스피어 이런 식으로 약간 세 부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세 부분을 나눠서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디퓨지비티 K 계산하는 아까 말씀드린 벨로시티 스케일이나 랭스 스케일을 계산하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세 구간을 나누어서 보통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서머리를 드리면은 이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제 PBL의 특징이 이제 다이니얼 베리에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PBL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터뷸런스에 의한 트랜스포트이기 때문에 그 터뷸런스 이제 트랜스포트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뷰런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느냐, 시어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터뷸런스가 갖게 되고, 그래서 파라메터라이제이션도 이 둘에 대해서 다른 이제 포뮬러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리스틱 스케일은 이제 밤 시간대에는 한 1m 스케일부터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이제 1km 스케일 정도까지 이제 자라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의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가버니케이션과 그 플럭스 프로파일에 대해서 제너럴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 스킴의 종류와 관련해서 이제 에디 디퓨지비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퍼스트 오더냐 그리고 1.5 오더냐 그리고 이제 그 서피스 힐링에 의해서 발생하는 업그레디언트 강한 업드래프트에 의한 업그레디언트 믹싱을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로컬 스킴이냐 이제 논로컬 PBR 스킴이냐라고 나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제가 아까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오더 오브 클로저 보면 여기 제가 퍼스트 오더랑 1.5 오더 아까 그 TK 스킴밖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컨드 오더 스킴, 서드 오더 스킴도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 오더 스킴 같은
같은 경우는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이 한 10개 정도, 최소 10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 모형을 생각해 보시면 대기 모형에서도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이 한 6개 정도밖에 안 되죠. UV, W, 세라, P나 로 해서 이렇게 한 Q로 이제 Q가 있겠고요. 그래서 P 혹은 로 그리고 이제 모이스처까지 한 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터뷸런스 모델에서만 세컨드 오더를 세게 되면은 10개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계산 시간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자세한 결과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 모형에서는 보통 퍼스트 오더 아니면은 1.5 오더 두 종류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다 이해됐어요?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스테이블 PBL이랑 프리 애트모스피어에서 둘 다 에디 디퓨 네, 네, 그걸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둘 다 퍼스트 오더랑 1.5 오더 둘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이게 그러니까 같은 오더를 사용하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 둘 다 같은 그 에디 디퓨 그러니까 다운 그레이디언트 믹싱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로컬, 논 로컬 방법이 네, 아니고 다운 네, 그레이디언트 믹싱 네, 모델을 사용하시는데 퍼스트 오더 스킴이랑 그러니까 KPP랑 네, 이제 1.5 오더 스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두 가지 종류가 둘 다 이렇게 네, 스테이블 PBL이든 아니면 프리 애트모스피어든 사용이 되는지 네. 그래서 되게 두 가지 좋은, 차이는 없는지 네, 되게 해요. 좋은 사실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TK 스킨 같은 경우는 이게 TK 스킨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이나 프리 앰모스피어에서나 아니면은 이 컨벡티브 바운더리에서도 여기 이 텀이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컨벡티브 바운더리에까지 사실 이 포뮬라가 동일한 포뮬러가 사용이 돼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펑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펑션을 프리앰모스피어랑 이렇게 다르게 살 수는 있는데 이 TK랑 TK 이 이퀘이션은 똑같은 거를 이제 똑같은 TK 이퀘이션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냐면 TK 이퀘이션은 이제 똑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다른 게 지금 랭스 스케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왜냐면은 이 랭스 스케일이 결국 터뷸런스의 특징을 나타내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포뮬러 자체는 똑같은 게 사용을 해요. 이제 TK 스킨 같은 경우에는. 요 프리앰모스피어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바운더리에서나 근데 이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랭스 스케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는 서피스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그 서피스에서 이런 서피스에 가깝냐 아니냐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 피리얼 탑에서 가깝냐 아니냐도 이렇게 고려가 되게 되는데 사실 프리 앰모스피어에서는 그런 게 없게 되죠. 그래서 프리 앰모스피어에서는 이제 랭스 스케일이 그런 또 아까 네,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랑 그래서 다르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거를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거를 포뮬러를 실제로 지금 오늘 여기서는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포뮬러를 요구에 대해서 예, 또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이퀘이션 자체는 같지만 요 랭스 스케일에서 프리앰모스피어 스테이블 바운더리 레이어가 다르게 되고요. K 프로파일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K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스킨마다 다른데 YSG PBL 같은 경우에는 요 K가 이 아예 포뮬러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K 프로파일 마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PBL 하이트 서피스에서 PBL 탑까지만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K 디퓨지비티가. 그래서 PBL 탑을 넘어가면은 사실 요 텀은 빵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바운더리에서는 요 항을 계산을 하는데 사실 프리 앰모스피어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벨로시티 스케일이 로컬한 윈드 그레디언트에 비례를 하게 해서 이제 벨로시티 스케일이 계산이 되고 이 랭스 스케일도 이런 K 프로파일이 아니라 아마 버티컬 레졸루션에 비례를 하는 조금 다른 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두가 이 아까 TK에서랑 K 프로파일 모델에서 스테이블 바운더리 레이어랑 프리앰모스피어의 그 두 가지의 차이, 포뮬러 그 차이를 다음 주 렉처에 이거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스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혹시 또 질문이 있나요? 그 22쪽이요. 박사님 그 22쪽에 네. 그 스킨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워프를 네. 많이 쓰는데 그 스킨마다 뭐가 논로컬이고 로컬이고 그거를 효과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네, 이거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워프 모델에서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과 이 자주색 YSU ACM2가 이 1번 카운터 그랜디언트를 사용을 하는 논록한 스킴이고요. MIJ, QNSC, 블락 스킴 이렇게 세 가지가 요 텀 없이 딱 요 텀만 K 에디 디퓨지비티만 사용을 하는 로컬 스킴이에요. 사실 이 되게 교수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프로파일 보시면은 이 회색이 관측 사운딩인데 절대값은 보지 마시고 이 그레디언트만 한번 보시면요. 이 포텐셜 템퍼러처 그루타일 보면은 이 관측에서도 보시면은 컨벡티브 바운더리였지만 언스테이블 바운더리였지만 이 바운더리에서 보시면 약간 스테이블 그런 웰 믹스드된 이런 프로파일을 실제로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보시면은 YSG랑 이 ACM2 요 두 스킴은 그 프로파일을 보시는 것처럼 이 약간 안정적인 이 안정한 스테이의 포텐셜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잘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로컬 스킴은 셋 다 이 언스테이블한 프로파일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사실 로컬 PBL 스킴의 되게 큰 그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라지 에디에이란 이런 믹싱을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로컬 스킴에 의해서는 어떤 믹싱이 있으려면은 결국 이 그레디언트가 이 디세타 디지가 0보다 작아야지 이제 플럭스가 플러스가 되게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언스테이블한 프로파일을 가지게 돼요. 이 언스테이블한 프로파일을 가져야지 왜냐면은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프로파일을 가져야지 이제 플럭스가 발생을 해서 이제 플럭스가 계속 계산을 하기 때문에 플럭스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컬 스킴에서 일어나는 게 순간적으로 이 어떤 플럭스가 계산을 돼서 순간적으로 어떤 이 템퍼러처 프로파일이 뉴트럴한 프로파일 예를 들면은 요 믹싱이 이 그레디언트가 요 텀으로 인해서 다운 그레디언트 믹싱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뉴트럴한 프로파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로컬 스킴에서는 그 다음 스텝에서는 플럭스가 빵이 되죠. 그래서 서피스에선 계속 히팅이 있는데 플럭스를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프로파일이 서피스만 히팅이 돼서 언스테이블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하게 돌아와서 다시 오게 되면은 다시 요 플럭스 값이 생기죠. 그래서 플럭스에 의해서 다시 요 언스테이블한 그레디언트를 없어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스킴은 그레디언트를 없애자마자 그 다음 스텝에서 플럭스가 다시 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서피스 힐링이 있는 순간 계속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는 언스테이블한 프로파일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카운터 그레디언트 스킴은 그거를 보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뉴트럴한 혹은 이런 스테이블한 프로파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 로컬 스킴과 논 로컬 스킴의 그 제일 큰 사실 그 퍼포먼스에서 되게 큰 차이가 나는 사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박사님 그 논로컬 텀은 그 컨벡티브 바운더 레이어가 있을 때만 있고 그 스테이블 밤 같은 경우에는 그 논로컬 효과를 굳이 고려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그 밤 시간에서는 그 에디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업드래프트에서 이렇게 서피스부터 이렇게 확 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업드래프트 자체가 사실 이제 일어날 수가 이게 서피스 쿨링에 의해서 그 부력이 자제가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뷰언스이기 때문에 이 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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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래서 이런 거의 그레디언트 스몰 스케일의 그러니까 약간 로컬한 믹싱으로 대부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계속해서 퀴즈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K 프로파일 YSG PBL 스킨 같은 이 K 프로파일 PBL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의 그 포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K 프로파일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 퀴즈 내용은 이제 이 K 프로파일의 이 디퓨지비티가 언설턴 파라메터에 대해서 어떻게 센시티비티를 하나 이제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게 이제 퀴즈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K 프로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의 쉐이프를 정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지금 현재 YSPB나 대부분의 PBS 스킬에서는 이 P 이꼴 P가 이제 2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G1-H분의 G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이 예를 들면은 PBL 하이트에서도 빵이겠고요. 그리고 서피스에서도 G가 0이기 때문에 빵이겠고요. 그리고 이 G1-H분의 G의 제곱을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은 맥시멈이 이제 3분의 1 PBL 하이트에서 이 K 프로파일이 맥시멈을 갖도록 이런 식으로 이런 포뮬라가 미리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이 P 값이 지금 2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실 언설턴한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1이 어떤 값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게 K 디퓨지비티 자체가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디퓨지비티를 통해서 계산한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P가 2일 때 다 값이 정확하다. P가 3일 때 정확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튜너블한 언설턴 파라메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언설턴 파라메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BL 하이트거든요. 보시면은 이 프로파일 자체가 P에도 굉장히 민감을 하고 PBL 하이트에도 굉장히 민감을 하죠.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제 K 프로파일 스킴에서는 굉장히 이 기존의 센시티비티 연구들에 비하면은 이런 P와 이런 HA에서 요 K 프로파일의 센시티비티가 가장 큰다는 것을 이미 연구들에서 많이 보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퀴즈에서는 요런 이 값들을 변화하였을 때 이 디퓨지비티가 얼마나 센시티비티하게 반응하는가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테스트 값을 준비를 여기 이렇게 했는데요. 이 K를 계산할 때 보시는 거는 제가 여기 제가 표시를 하는데 이건 카파는 본 카르만 콘스탄트라고 해서 0.4예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 예, 이 카파는 본 카르만 콘스탄트에서 0.4고요. 아까 제가 이거 벨로시티 스케일 말씀드린 것처럼 벨로시티 스케일이 윈드 시어가 세면 셀수록 터뷸런스 스케일, 벨로시티 스케일 커지고
이 W 스타가 서피스 힐링에 비례를 하는데요. 서피스 힐링이 커질수록 또 벨로시티 스케일이 커지게 되어 있죠. 이제 이 값들이 여기서 보면은 유스타랑 세타를 이제 관측 스터디에서 이 값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유스타도 있고 W 스타도 있고 인벌전 하이트 이거는 지금 PBL 하이트로 이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값인데요. 그래서 요 값들을 사용을 해서 요 K 프로파일이 P가 1에서 3일 때 그리고 요 언설턴한 값 중에 하나인 PBL 하이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에서 변했을 때 이 K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게 이번 주 퀴즈가 되겠습니다. 아마 코딩을 하셔도 되고 엑셀로도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